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역 육군 장교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은 내연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는데 내일 신상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모 씨. 경찰은 화요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씨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양 씨는 미혼인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는데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지난 6월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카풀을 하며 다퉜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오후 3시 양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양 씨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 전 이미 양 씨가 차량 번호판 위조 등의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신 유기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문자 내역들을 삭제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으로 위장한 부분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씨의 신상 정보도 곧 공개됩니다. 지난주 양 씨의 이의 제기로 보류됐었지만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관련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수요일 오전 양 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술을 먹고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김 씨는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고도 문제였지만 이후 해명이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고 후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지만 사고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기간 중 선천적으로 앓았던 발목 통증이 심각해졌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김 씨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술타기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김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김 씨와 함께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통됐던 무적 대포차 50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위조하고 번호판을 갈아 끼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고 이 차량을 마약 거래 등에 활용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공터에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실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 차량이거나 등록 말소된 무적 차량입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다수의 무적 대포차가 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됐던 차량들입니다.
충남경찰청은 무적 대포차를 판매한 유통조직원 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내 불법 체류자와 한국인 등에게 한 대당 500에서 700만 원을 받고 500여 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당포 등에 담보로 맡겨놓고 가져가지 않는 차량을 200에서 300만 원 상당에 가져온 뒤 이를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이런 무적 대포차 같은 경우는 보통 담보 금액에 따라 거래 대금이 결정됐는데 이렇게 고급 외제차 같은 경우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이들은 또 무적 대포차를 사간 불법 체류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한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다시 훔쳐오기도 했습니다.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확인해도 불체자 신분이 드러날까 봐 신고를 못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태국인들로 알려졌습니다. 대포차를 구매한 불법 체류자들은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 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차량을 마약 거래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차량 8대를 몰수 보전 신청하고 52대를 해당 지역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이 무적 대포차를 몰수 보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주식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시세 조종을 멈추자 1,000원이 넘던 코인 가격은 한순간에 2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일당은 범죄 수익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거실 한편 명품 상자가 탑처럼 쌓여있고 부엌 찬장은 고급 위스키로 가득합니다. 모두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겁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168명, 피해 규모는 98억 원에 달하는데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노렸습니다. 이미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한정된 프라이빗 세일 물량만 거래소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어 구매 즉시 3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일당은 구매한 코인이 9개월 동안은 사고 팔 수 없는 락업 코인이라고 속였고 그동안 전체 발행량의 0.3%만 유통해 시세를 폭등시켰습니다. 시세 조작을 멈추자 한때 1,184원까지 치솟았던 코인은 2.7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찰은 유사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 2명과 이들의 범죄 수익 일부를 숨겨준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56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이들과 함께 일한 직원 101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코인 발행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확보되지 않은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